자, 말했듯이 오늘 목표는 좀 어렵고 중요한 것들만 내가 골라본 거예요. 거의 다 맞췄어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자주 들었던 얘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쉬운 문제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게 대놓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역함수를 활용해서 풀죠, 그렇죠? 근데 좀 짜증나면은 좀 어려우면은 뭐야? 딱 봐도 둘이 주어져 있는 게 역함수가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짓이 뭐야? 그냥 역함수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려놓잖아. 그러면 그걸 갖고 좀 쉽게 됩니다. 역함수 요거 그리고 둘이 관계를 활용해서 했으면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한 거랑 똑같네요. 그렇게 안 한 사람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개꽁딱으로 돼. 왜 개꽁딱인지 한번 볼까? 일단 우리가 여기 점C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네요. 점C의 좌표는 그냥 요놈의 X절편 아니야. 그쵸? C 좌표가 뭔지는 뭐 말 안 해도 되죠. 바로 Y는 0이라고 해봐. 나온단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여 지수함수의 역함수하고 원래 주어져 있던 로그함수하고는 무슨 관계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무슨 관계야? 얘가 오른쪽으로 a분의 1만큼 밑으로 a분의 1만큼 움직이면 얘가 된다는 거지. 즉 여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면 요 곡선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쵸? 거기에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D니까 여기는 D'이라고 해보자. D'의 좌표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a분의 1만큼 a분의 1만큼 이동해서 여기로 간 거 아니야. 결국 거꾸로 우리는 D'의 좌표가 뭐였는지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 순서대로 좌표가 다 나와버리거든. 바로바로 1초에 하나씩. 왜? D'를 알아냈다는 건 D를 Y는 X 대칭을 해서 D'이 됐을 거니까 D의 좌표가 뭔지도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조건 봐봐. 제일 밑에 문제 조건 있잖아. D의 X좌표에 A분의 1 더하면 A가 된다. 그거 적혀있네. 그렇죠? 순서대로 좌표가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지. A분의 2가 되고 잡아넣으면 A 제곱이 되고 여기까지 돼버렸죠? 그러면 계속 순서대로 요거 알면 요거 나오고 요거 알면 요거 나오고 나오는데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 지금 D랑 A랑 일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이 있거든. D랑 A랑 일직선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원점에서 D까지 기울기건 원점에서 A까지 기울기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서 A가 2라는 거는 그냥 바로 나오고 나서 해도 된다는 거죠. A가 2면은 지금 여기 좌표 다 나왔다고. 뭐 문제 끝난 거 같죠? 그렇죠? 오케이. A가 2면은 얘가 지금 뭐가 돼? 1,4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4,1이라고 그냥 나왔다 이 말이야. 여기는 A'이라고 해보자. 4,1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 얘가 A분의 1만큼 즉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움직여서 여기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B의 좌표가 뭔지 또 바로 알아냈다. 그러면 현재 무슨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점 좌표 그냥 다 나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ADCB라는 사다리꼴에 모든 점 좌표 다 나왔잖아. 문제 끝났죠?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필요도 없죠. 왜? 기울기가 마일이니까. 그냥 A랑 B랑 X좌표끼리 빼서 루트 2 곱하면은 사다리꼴의 밑변이 뭔지. 그냥 X좌표끼리 빼서 루트 2 곱하면은 윗변이 뭔지. 높이는요. 그냥 뭐 직방 하나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냥 점과 직선 해버려. 뭐 점과 직선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요 길이 나오니까 루트 2로 나눠버려도 되고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뭔지도 나오더라. 문제 끝났네요. 아래변, 윗변, 높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8분의 55가 나온다. 뭐 생각보다 쉽죠? 이게 작년 고2 6월이다. 매우 중요하겠죠? 학교 시험이 뭐라고? 그냥 최근 모의고사 기출 숫자 바꿔서 내는 게 학교 시험이야. 대부분 학교는 그렇다. 그러니까 최근 거, 딱 이런 거. 자, 263번. 뭐 봤을 때 나처럼 했으면 됐네요. 나처럼 했으면 됐고 나처럼 안 하면 한 3배 정도 더 힘들게 되는데 나처럼 안 했으면 잘 봐봐요. 요거는 솔직히 사기 정도는 아니고 AB 좌표가 솔직히 좀 노골적이야.
점 A, 점 B 좌표 요 정도는 눈치챌 것 같은데 그쵸? 노골적으로 얘들 둘이가 뭐라 그래? 우리 좌표를 보세요. 우리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요 함수를 딱 적당히 그려놓고 그 위에 x좌표가 스몰 a인 점 a 플러스 3인 점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돼 있어.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때 자주 했던 거를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자. 어떤 걸 했었죠? 안 움직이는 점 A, 점 B가 있고 y는 x 위를 지멋대로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때 뭐 요거 플러스 요거의 최소값 구해라. 너무 많이 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대칭 이동해 갖고 그거랑 얘랑 이으면 그게 최소값이죠. 그럼 일단 그 짓을 해보자고.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B'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B'은 확정적으로 요 함수의 역함수 위에 있겠네. 그쵸? 요 함수의 역함수 식도 세우고 그래프도 그려봤어. 자, B를 y는 x 대칭했어. 요 함수 위에 있어. 그거 하고 A하고 그냥 이었을 때 길이가 55라고 돼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요 A하고 B'하고 Y좌표가 같은지 다른지 즉 요게 X축이랑 평행한지 안 한지는 아직 몰라. 아직 모르거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단 놔둬봐. 또 아까랑 또 비슷한 말을 해야겠어. 요놈의 역함수식을 세우고 그려놓아 보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로그 함수하고 또 노골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지. 요 함수를 그냥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한 게 얘잖아. 그쵸?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그 문제 조건 적힌 거 봐봐. 근데 C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랑 지금 같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쵸? 같다고 돼 있기 때문에 B'하고 C하고는 Y좌표가 지금 같아. 같은 거 지금 알고 있어. 그치? 그런데 A하고 B'은 Y좌표가 같은지 다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AC 길이가 A 플러스 55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 세 점의 Y좌표가 다 같아야지만 A에서 C까지 그냥 끄은 게 A 플러스 55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세 점의 Y좌표가 다 같았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냥 그게 문제 조건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거 알아낸 순간 머리 쓰는 거 끝났고 이제 계산이네.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식은 뭐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식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여기 A에서 일단 문제 조건. 일단 문제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적을 수 있죠. 그냥 A에서 55만큼 간게 요놈이다. 여기 X좌표 A에서 그냥 55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된다는 식을 하나가 세울 수가 있고 문자 두 개, 식 두 개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뭔데? 아까 전에 알아낸 거 뭐야? 요놈의 Y좌표하고 요놈의 Y좌표하고도 같다는 것도 식으로 세울 수 있네. 뭐 문자 두 개, 식 두 개 나왔으니 계산하는 건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B 소거하고 A 나오고 B 나오고 쉽고. 자, 270번 요거 좀 어려운 건데 쓸데없는 건 아니고 쓸데없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중요하게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 잘 봐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점 좌표는 다 적어놓고 시작해야겠네. 그거는 누구나 하잖아. 일단 C랑 D는 그냥 좌표가 주어져 있어. 문제 읽어봐봐. 점 C랑 점 D는 좌표 주어져 있는 거 그냥 잡아 넣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도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얘는 1, 0 당연하고 그쵸? 그러면 얘도 X좌표가 1이니까 잡아 넣으면 K 나오고 얘랑 Y좌표 K로 같으니까 잡아 넣으면 나오고 그럼 X좌표 또 둘이 같으니까 잡아 넣으면 나오고 X좌표 같으니까 잡아 넣으면 나오고. 자, 약간 귀찮았지만 좌표는 싹 적어 놓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도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 식을 딱 적어 놓으면 시작이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림을 봤을 때 뭐 얘랑 Y좌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랑 Y좌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랑 같다. 우리는 m과 n을 더하면 12라는 조건, 그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여튼 m과 n을 식으로 나타냈어요.
M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이제 M은 요 그냥 넣으면 되네. 넣어서 M도 뭔가 이런 식으로 N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럼 뭐 그냥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얘만 T라고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러면 완벽히 M도 K랑 T에 대한 식으로, N도 완벽히 뭐야? K랑 T에 대한 식으로 요까지. N도 이렇게, N도 이렇게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까지. 요까지는 머리 하나도 안 썼네, 그치? 그 다음에 끝까지 머리 안 씁니다. 그냥 노동이네요. 왜 그런지 볼까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드디어 n 플러스 n은 10이다 라는 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 조건 잘 읽어봐.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뭐가 자연수라고 돼 있으면은 그 자연수라고 돼 있는 놈이 뭐다 라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돼 있는 K는 지금 이 항에서 정리해봐. 얘다. 얘가 지금 자연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어떤 자연수냐에 따라서 그때 T값이 뭔지가 나오고, 그러면 K랑 T값이 나오면은 그때 M값, N값이 뭔지도 자동으로 이제 줄줄줄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아? 이제 약간의 노동인데 별로 빡치진 않고 금방금방 나와. K가 자연수니까 그냥 1일 때 그때 내가 T 플러스 1이 뭔지를 그냥 구해봤어. 왜냐면은 지금 M이 뭐냐면 그냥 K하고 T 플러스 1하고 나왔으면 그거 둘이 곱하면은 M이야.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M이 나왔으면 12 빼기 M을 하면은 그게 N이고, 따라서 K가 무슨 자연수냐에 따라서 그때 T 플러스 1이 뭔지 그거 둘이 곱하면 M이 뭔지 12에다가 걔 빼면 N이 뭔지 뭐 줄줄줄줄줄 나온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적힌 말이 그냥 이런 소리라고. M이랑 N이 얘면은 그때 자연수 K는 1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고, M이랑 N이 얘면은 그때 자연수 K가 요 순서상에 대해서 2라는 값으로 존재하고, 나는 이제 거꾸로 한 거지. K가 어떤 자연수냐에 따라서 그때 MN이 뭔지를 이렇게 구한 거죠. 뭔 말아? 오케이? 그런데 N이 더 크다고 돼 있네. 지금 요 값들 봐봐. 전부 다 쭉 이렇게 6까지 가거든. M은 좀 작은 거부터 출발해가지고 6까지 증가를 하고, N은 좀 큰 거부터 출발해가지고 6까지 지금 감소를 하거든. 그렇죠? N이 더 커야 된다 그랬네요. 따라서 K는 5까지밖에 안 되네. K는 5까지밖에 안 되고 M이 지금 제일 크면은 루트 35가 되겠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해는 되죠? 272번은 맞췄으면 됐네요. 칠판만 봐도 느껴지지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72, 74 다 비슷한 컨셉이네.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별로 할 말 없는 문제. 딱 중간, 딱 중심에 n, n이고 한변이 4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걔랑 요로감수랑 만나면서도 A가 가장 클 때가 얼마인지,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다. F6을 구하고 싶다는 게 뭔 소리인데? F6을 구하고 싶다는 건 여튼 제일 처음에 할 일은 N에다가 일단 6이 들어갔다고. N에다가 6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중심이 6,6이고 한변이 4인 정사각형을 일단 그려야 된다고. 그쵸? 그 다음 F6을 구하고 싶잖아. 그게 뭔 소린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여튼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N이 6일 때 A가 가장 크고 싶고 그 가장 큰 값이 뭔지를 구하면 F6인 거잖아. 음수보다는 양수일 때가 되기만 되면 더 좋잖아. 그쵸? 목적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F6을 구하고 싶을 땐 여튼 A가 양수인 게 좋죠. 그러니까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뭔 말아? 오케이? A가 최대한 크고 싶다고. 그쵸?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갈 거다는 건 확실하지. A가 커질수록 왜 올라가는데? A가 커질수록 당연히 X자리에 똑같은 값을 넣어도 Y좌표가 더 큰 값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A가 커질수록 요 함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최대한 많이 올라가려면 요 점을 지날 때가 되겠다는 거야.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그냥 4,8점만 넣었을 때 나오는 A 값. 그게 뭐라고? 그게 그냥 F6이다 라는 소리가 된 것이다.
그러면 G3을 구하고 싶다는 건 뭔데요? 일단 n자리에 3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중심이 3,3이고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을 일단 그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뭐냐고. G3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n이 3일 때, 요 정사각형이랑 만나면서도 a는 최대한 작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양수인 것보다 음수인 게 좋잖아. 되기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a가 음수라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라고 놓고 하면 된다는 거. 알가?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요 점, 좌표 바로 나오잖아. 중간에서 이만큼 가서 요 점을 지날 때가 a가 가장 작아지겠고, 이거를 넣었을 때 나오는 a 값이 뭐라고? 그게 곧 G3이 된다. 그런 소리다. 쉽고. 274번 답 맞췄으면 됐네요. 아까 72번이랑 거의 똑같은 컨셉이네요. 못난 사람은 잘 보자. 일단 a가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fx식이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a가 커질수록 요 곡선이 둘 다 위로 올라갈 거고, a가 작을수록 내려갈 거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G8을 구하고 싶다는 게 뭔 소리야? 최대값을 GN이라 그랬잖아. 일단 n자리에 8이 들어갔으니까 중심이 8,8인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건 확실해. 중심이 8,8이고 여기 좌표가 지금 7,9가 되겠죠? 여기 좌표를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튼 A 값이 최대한 크고 싶다고. 클수록 요 곡선 둘 다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올라가면서도 얘랑 만나려면 최대한 많이 올라간 게 뭐다? 요렇게 로그 함수가 요 점을 지날 때, 그때 A 값을 구하면 그게 가장 A가 클 때겠다. 그게 곧 G8이겠다 라는 소리인데요. 뭐 문제 없죠? 되게 쉬운 거네. 매우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네요. 오케이. 이 학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다 그런 소리 같아요. 그렇지. 자, 따라서 그 로그 함수식 주어져 있죠. 거기에 7 넣으면은 9 나와야 된다. 그래서 A가 바로 나오네요. 요게 뭐다? 요게 G8이었다. 이런 소리. 그러면 똑같이 H4를 구하고 싶다는 게 뭔 소리야? 중심이 4,4인 정사각형 그리는 것부터 해야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지금 3,3이 되겠네. 여기 좌표를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은 A가 최대한 작고 싶다고. 근데 A가 작아질수록 얘가 내려가잖아.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납작해지면 얘랑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면서도 A가 최대한 작아졌을 때가 언제다? 딱 요렇게 만날 때가 A가 제일 작겠다는 거지. 2차 함수식 주어져 있죠? 그 2차 함수에 3 넣으면 3 나와야 된다는 거에서 A가 바로 나오네요. 그 A 값이 뭐라고? 그 A 값이 H4다 라는 소리. 좀 쉽다. 278번은 못한 사람이 없겠네요. 그냥 적은 김에 얘기하고 치웁시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문제를 좀 멍청하게 냈네요. 왜냐면 그림을 봤을 때는 P가 X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 있다는 말은 없잖아. 결론적으로 해보면 위에 있긴 해.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거를 갖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조건으로 그려놔서 그렇다. 그러니까 X축 위에 있건 없건 일반적으로도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좀 더 유식하게 푸는 거다. 일단 P가 무슨 함수 위에 있는지 보이잖아, 그렇죠? 그 지수함수 위에 있다는 정보만으로 좌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근데 정삼각형 넓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요 길이가 뭔지를 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겠네, 그렇죠? 따라서 그냥 그 길이만 갖고 요 점을 루트 3만큼 내리고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Q랑 R의 좌표까지도 A랑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Q가 무슨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인지 R이 무슨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인지도 다 나와 있잖아, 그쵸? 그냥 잡아넣으라는 겁니다. Q가 지함수 위에 있다는 거 잡아놓고 R이 그 함수 위에 있다는 거 잡아넣었을 때 문자 두 개씩 두 개가 나오네요. 요것만 풀어도 이 결론이 바로 나오고 그거를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얘가 나오더라. 오케이?
따라서 얘를 a제곱승을 해야 얘가 되잖아. 결국 a제곱승이라는 것이 뭐다? 3이었구나. a가 루트 3이었구나. 잡아넣으면 t도 나오고. 그 말이 뭔 소리야? p의 좌표가 나왔다는 거네요. 근데 p가 무슨 직선 위에 있는지도 지금 주어져 있죠. 오케이? 따라서 p의 좌표를 직선에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자, 282번 설명해야겠고, 이 문제는 계산을 아예 할 필요가 없거든. 혹시 계산을 어떻게 복잡하게 한 사람은, 쌤이 뭔 말 하나 좀 들어봅시다. 기억은 뭐 당연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y절편만 구해도 기억은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할 때 무슨 좌표를 진짜 구해 갖고 아니면 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아 갖고 해도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왜? 쌤이 너무 자주 말했던 두 함수가 딱 봐도 무슨 관계잖아. 그놈의 1학년 때 배웠던 점대칭 공식 그 자체네요. 그쵸? 0,2분의 t에 대해서 요놈을 0,2분의 t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한 게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뭐죠? 그냥 요 파란 놈을 요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한 게, 180도 회전을 한 게 요 빨간 놈, 요 놈이 됐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는 겁니다. 그냥 회전을 했다고. 그쵸? 어떤 두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그 두 함수의 교점도 그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얘들 둘이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180도 회전만 해서 얘가 된 거라고. 거기에서 좀 더 확장시키면 내가 지금 그리는 요 사각형,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 끝났네요. 니은도 끝났고 뭐 문제 없지?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좌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t가 8이라 그랬으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4잖아. 그러면 지금 요 넓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넓이하고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하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하고 넓이의 비가 얼마냐라는 건데, 어차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노란색이랑 빨간색의 넓이의 비가 뭐랑 같을까? 그냥 요 선분하고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라는 거랑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야. 왜 똑같을까요? 노란색 삼각형이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줬다 그래봐. 어차피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빨간색 삼각형도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줬다 그래봐. 어차피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둘이를 더한 것도 뭐다? 그냥 밑변의 길이의 비, 요것 대 요거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랑 같을 것이다. 여기가 7, 여기가 4, 여기가 0이니까 3대 4. 우리는 넓이의 비가 3대 4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계산했나요? 계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다. 셋 다 맞다. 자, 284번 얘기해야겠고, 284번도 개꽁딱으로 됩니다. 혹시 진짜 뭐 풀이도 안 적었잖아, 그쵸? 혹시 힘들게 한 사람 잘 들어요. 뭔 말 하나? 진짜 개꽁딱으로 된다. 자, 아까 불과 몇 분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보자마자 주어진 두 함수 보자마자 우리가 뭘 아는데 2,4에 대해서 대칭인 걸 이미 압니다. 왜요? 이제 왜요가 아니고 왜요? J-팝이죠. 왜요? 이제 왜요가 아니고 좀 이제 바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과정을 얘기해 볼까? 원래 얘들 둘이가 있었거든. 원래 원점 대칭인 얘들 둘이가 있었다고.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이만큼 4만큼 움직여서 지금 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함수가 2,4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요 함수 위에 AB, 요 함수 위에 CD를 잡았는데 평행 사변형이 된 이유를 어떻게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어? AC도 요거에 대해서 대칭, BD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은 여기까지고 이까지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개꽁딱으로 바로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그냥 좌표 3개 더해갖고 3으로 나눠서 구하잖아. 결국 나 조건 첫째 줄이 뭔 소리야? 그냥 A, B, D, X 좌표 다 더했더만 7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BD 좌표, X 좌표 더하면은 2의 2배 4라는 걸 이미 알잖아. BD의 중점이 얘고 AC의 중점이 얘니까. 그쵸? 그게 뭔 소리다? A의 X좌표가 3이라는 것은 그냥 나 조건 첫째 줄 보자마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 자리 집어넣어서 Y좌표가 뭔지도. 자, 나 조건 첫째 줄 보자마자 A좌표는 나왔죠? 그런데 A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어차피 A랑 C의 중점을 알기 때문에 A가 나왔다는 것은 C도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지. 나 조건 첫째 줄 보자마자 AC 끝났네요. 그러면 둘째 줄 A랑 B랑 C랑 X좌표 더한 게 5라고 주어져 있잖아. 근데 AC 방금 다 구했잖아. 결국 B의 X좌표가 1이라는 것도 알아내고 자기 자리 넣었을 때 Y좌표도 나오게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요. 결론적으로는 요점 세 점의 좌표를 다 구해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울기 구해봐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 구해봐 3분의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직각인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구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네.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요? B변의 중점이죠. 그렇죠? 결국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이 바로 뭐다? A, B의 중점이었구나. A랑 B의 중점을 구하면 답이 되고 쉽고 재미있고. 자, 285번 설명합시다. 요거는 완벽히 나처럼 했으면 됐고 혹시나 너무 힘들게 했으면은 봅시다.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요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여기가 직각인 건 알잖아 지금. 그쵸? 따라서 요 각의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다. 그게 뭔 소리야?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이 직각삼각형이 3대, 4대, 5가 성립한다는 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네요. 따라서 밑변과 높이, 여성분이 3대 4다는 거에서 여기 좌표를 바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다. 문제 끝났네. 왜? 문자가 A, T 2개. 근데 식이 2개가 당연히 나오잖아. 요거 잡아넣어서 식 하나. 요거 잡아넣어서 식 하나. 오케이? 문자 2개, 식 2개. 문제 끝났네요. 얘를 몇 승을 해야 얘가 돼요? 2분의 3승을 해야 되네. 결국 얘를 2분의 3승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거에서 T가 나오고.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구하고 싶은 거. 요선분 길이 뭐예요? T가 지금 나왔고 요선분 길이도 뭐야? 루트 2. 얘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게 요선분 길이잖아. 3루트 2T죠. 요선분 길이 뭐예요? 4루트 2T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라는 것이 12T제곱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T를 구했으면 잡아넣으면 그냥 답이다. 되게 쉽죠? 쉽고 290번 설명합시다. 이거는 그냥 개빡치네요. 답 맞췄으면 됐어요. 맞췄으면 그냥 잘 샜네요. 84개 안 나온 사람 봅시다. 일단은 ABCD 좌표는 다 적어놓고 시작해야겠네요. ABCD 좌표 구하는 거는 누구나 하죠, 그렇죠? ABCD 좌표는 딱 적어놓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야? AB랑 CD랑 곱한 게 주어져 있네. 그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 조건이더라 하는 거죠. 왜?
AB랑 CD가 지금 서로 수직하다는 건 당연하잖아. 수직하고 있는데 둘이 곱한 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요 사각형 전체 넓이가 그냥 45라고 주어져 있었구나.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왜? CAD 넓이는 주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 CD라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 삼각형 넓이, 오른쪽 삼각형 넓이가 뭔지를 지금 다 아는 상황이다. 밑변은 CD로 똑같잖아. 밑변은 CD로 똑같은데 결국 우리가 알아낸 게 뭐다? 높이의 B가 곧 넓이의 B 7대2구나. 모든 점 좌표 다 알아냈기 때문에 높이도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요때 요거가 7대2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문자가 A랑 K 두 개니까 그냥 식 두 개 나오면 끝난다고. 식 하나 나왔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서 식 하나 나왔고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잖아. 근데 주어진 정보가 너무나도 많거든.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건 요거를 나타내건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건 뭐 상관없어요. 쌤은 그냥 CAD 넓이가 35라는 거를 그냥 식으로 밑변 높이 다 알잖아. 그쵸? 그냥 CAD 넓이가 뭐를 식으로 나타내건 상관없어요. 뭐 식으로 하나 나타내보니까 또 식 하나가 나오더라. 문자 두 개, 식 두 개. 무조건 풀리네요. 그쵸? 그냥 치환을 적당히 해보면 되겠네. 적당히 얘를 뭐 X라고 놓고 적당히 얘를 뭐 Y라고 놓고 그러면 그냥 X 문자가 XY 두 개, 식이 두 개 무조건 풀리죠. 그쵸? 거기서 XY가 나오고 XY 나왔으면 A랑 K 나오고 요까지는 무난하죠. 요까지 하는 게 그냥 모의고사 원본 문제입니다. 이게 모고 문제고 요까지 한 게 모의고사 문제 푼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쓰레기같이 그냥 뭐다 좀 더 변형을 하려면 좀 더 사고력을 요하게 변형을 하든지 하는데 그냥 억지로 여기에다가 그냥 쓰레기 문제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네요. 점개수 세라. 근데 막상 세보니까 쌤이 막상 세보니까 그렇게 개빡치진 않네요. 왜 개빡치진 않냐면 이제 요 안에 이 구역 있잖아. 요 구역의 점개수 세라는 건데 우리 K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그냥 나온 A랑 K 그냥 다 잡아 넣어 봐봐. 나온 A랑 K 여기 다 잡아 넣어 보면은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8,1이잖아. 요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왜? 경계선도 포함을 안 하고 정수인 점을 세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X좌표만 내가 지금 이거 적어 놓은 게 뭐냐면 그냥 X좌표가 1인 놈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쵸? 그냥 X좌표가 1인 놈 몇 개인지 2인 놈 몇 개인지 3인 놈 몇 개인지 그냥 다 세본 거거든. 다 세본 건데 그냥 여기 내가 자연수인 점 XY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만 좀 적어봤어요. 그냥 1 넣어보라고. 지금 함수가 식이 완전 확정 났잖아. 그쵸?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냥 자연수가 나올 때만 좀 적어봤거든. 4 넣어보고 내가 중간에는 왜 안 적었겠어? 어차피 4 넣어보니까 10 나왔고 8 넣어보니까 11 나왔잖아. 그러면 더 추가가 안 될 거 아니야? 정수인 점이. 정수인 점이 4 넣어서 10 나왔어. 8 넣어서 11 나왔어. 근데 뭐야? 경계도 포함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X좌표가 5인점, 6인점, 7인점은 전부 다 10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Y좌표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요거 뭐라고? 그냥 다 셌다고. 그냥 요런 경계점 좌표만 구하면은 세는 건 문제 없겠다. 8인점은 Y좌표가 2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9개가 되고 9인점은 Y좌표가 3일 때부터 되겠죠? 3일 때부터 11일 때까지 9개가 되고 10인점은 10,9, 10,10, 10,11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답이 뭐 별로 할 말은 없네. 그냥 재미있게 셌다. 이거 한 사람은 뭐 됐네. 혹시 마음에 안 들면은 뭔 말 하는지 아니다. 그냥 전원다 봐봐. 자, 293번 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전원다 맞췄어도 봐봐요. 쌤이 뭔 말 하나. 요런 거는 무슨 유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진짜 구해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쵸? 못한다 그랬어. 이런 문제가 무슨 유형이다? 보기에 등장하는 놈들이 항상 무슨 길이라든지 뭐 기울기라든지 뭐를 의미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쵸? 요 등장한 놈의 의미를 파악해서 하는 문제다.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림을 눈으로만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림을 매우 정확하게 이쁘게 그려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린 걸 봐봐요. 이쁘게 그리라는 게 진짜 뭘 그림을 이쁘게 꾸미라는 게 아니고 그림을 어떻게?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그림에 싹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린 걸 한번 봐봐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라고. A, B의 대소관계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넣어서 뭐가 되는지를 어떤 함수가 무슨 점을 지나는지를 다 표시한 겁니다. 1보다 왼쪽에 B가 있고 B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1이 되니까 B, 1이라는 점이 곧 라지 B라는 점이 되고 그런 걸 다 표시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에 뭘 넣어야 A가 돼? B에 A승을 넣어야 A가 되잖아. 근데 A는 1보다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B에 A승,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요런 거를 전부 그림에 다 표시하라는 겁니다. 표시하면 기억, 니은, 디귿 다 풀리거든. 자, 그림 그리는 걸 하려면 하겠죠. 요거를 알 수 있는 걸 전부 다 표시한 겁니다. 1,a라는 점은 fx가 지나고 뭐 이런 거 다 표시했어. 그러면 B라는 거는 뭐예요? 라지 B라는 거는 요 점이고 두 함수의 교점 P라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한 이쯤에 있고 그쵸? 라지 A라는 점은 뭐 정확하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정확하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small a 요놈의 x좌표 small a가 1보다는 크다 그랬으니 뭐 대충 요쯤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림은 완벽하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그림 완벽하게 그린 순간 기억 니은은 바로 끝납니다. 왜? 그림만 그렸는데 애초에 요 점의 x좌표를 t라 그랬잖아. 근데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니까 그놈의 x좌표가 얘랑 얘 사이에 있다. 기억 니은 바로 끝났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한 방에 그림 그린 순간 끝났고 디귿만 봅시다. 항상 보기에 등장한 게 무슨 길이든지 기울기든지 뭐 그런 걸 의미한다 그랬어.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뭔가 기울기도 아닌 것 같고 길이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얘기해 볼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여기에서 뭔 길이거든. 무슨 길이에요. 그러면 길인 걸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뭘까? 얘는 그림에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얘는 무조건 길일 거 아니야. 왜? 무슨 직선의 y절편이랑 무슨 직선의 y절편이랑 둘이 뺀 거. 일단 무조건 y축 위에 있는 무슨 선분의 길이일 건 확실하잖아. 길이는 길이랑 비교할 거 아니야. 물론 100% 그렇진 않을 거지만 한 99% 확률로 얘가 길이면 무슨 길이랑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길일 거니까 얘도 무조건 무슨 길이겠구나. 일단 첫 번째로 한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뭔 선분의 길인지 일단 대충 그어보자고. 대충 그어보자. A랑 P, A랑 B 한번 그어보자. 대충 그어보자. A랑 B랑 뭐 이으면은 뭐 한 이 정도. 오케이. AB의 y절편 여기 있고 뭐 AP도 대충 그을 수 있죠. AP 그으면 대충 요정 깽깽깽 AP 그으면 대충 요 정도. 오케이. 따라서 요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였다? 좌변이 의미하는 건 요 선분이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뭐 알아내면 문제 끝나죠? 얘가 그림에서 뭔 선분이라고. 근데 솔직히 얘가 뭔가 좀 복잡하게 분수로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뭔가 평범한 선분은 아닐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선분의 길이일 거야. 근데 왜 선분의 길이가 분수로 나왔겠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 뭔가 닮은 비를 써서 나온 길이기 때문에 선분
길이가 분수로 나왔겠구나라는 추측이 되더라는 거지. A-B, A-1이라는 성분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시 뭐라고? 성분의 길이가 분수로 나왔어. 뭔가 닮은 비를 썼을 것 같아. 닮은 비 뭐대 뭐는 뭐대 뭐다 해서 얘가 뭐분의 뭐로 표현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A-B, A-1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는 다 표시할 수 있거든. 그쵸? 그 놈이 등장하게 닮은 비를 쓰고 싶단 말이지. 요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겠죠? 이런 거는 다 틀렸어요. 찍어서 맞췄지. 찍어서. 여튼 그러면 닮은 비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 끊고 싶은 게 있었어. 하나 끊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점을 지나게. 왜 요 점을 지나야 되냐면은 요 점을 지나게 하면 요 길이가 지금 A-1이 되거든. A-1이라는 성분이 등장을 하려면 요 점을 지나게 A에서 그어볼게. 그러면 요런 선이 하나가 끄이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닮은 비를 한번 써보자. 자, 이제 닮은 비를 쓴다.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A-B라는 성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여기가 지금 좌표가 A잖아. 그쵸? 여기가 좌표가 B잖아. 그러니까 A-B가 요거고 A가 요거가 됩니다. 그치? 오케이. A-1이라는 놈은 어디 있어요? A-1은 요거네요. 요거네. 요거가 A-1입니다. 오케이? 결국 뭔 짓을 한 거냐? 뭔 짓을 한 거냐면은 요것 때 요거다 를 했을 때 요거를 K라고 해볼게. 그러면 A-B 대 A-1은 A 대 K다. 정리 한번 해봐. 그러면 얘가 곧 K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아까 전에 좌변은 뭐였어? 요 성분이었죠. 우변은 뭐였어? 요거. 오케이? 더 작은 거 맞다. 이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드는데. 그 직선 다 구한 다음에 y절편 식으로 다 구한 다음에 양변에 A-B 곱하고 A로 나눈 다음에 1, 2 비교해가지고 대수 솔직히 안 듭니다. 일단 그런 것 같다 하고. 제가 봤을 때 출제하시는 분들 그걸 믿을 301번은 맞췄으면 됐네요. 뭐 혹시 졸라 힘들게 했으면 뭐고. 이것도 좀 개꽁딱으로 됩니다. 자, 모난 사람 잘 들어요. 일단 주어진 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절대 안 움직이네요. 얘는 딱 고정이 되게 딱 그려놓고 지금 문제가 뭔 상황이냐면은 그냥 여기 n자리에다가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n자리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내가 지금은 그냥 딱 1일 때 딱 1 넣었을 때를 그려본 거거든. 그럼 n에다가 2 넣고 3 넣고 해봐. 그냥 요 직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바로 파악이 되네. 요거 정도 파악은 했잖아. 그치? n에다가 딱 1 넣었을 때는 지금 AB라는 성분이 이 요거거든. 요거. 그러면 걔를 루트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봐봐. 우리가 관심 있는 성분이 뭐야? 요 AB를 루트 2로 나눈 거는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우리는 딱 요 성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이 있어. 1일 때는 확실히 안 되네. 그쵸? 요 길이가 1인데 1보다도 더 작잖아 지금. 그 길이가 1에서 7 사이여야 된다 그랬어. 자, 1일 때 그려봤는데 요 길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n이 점점 2, 3, 4 넣어보라고. 점점 이렇게 가면은 요 AB 길이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길이 여기다 다시 표시해보자. 우리가 관심 있는 길이가 뭐라고? 이렇게 직각 이등변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 자, 요 길이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이 있어. 그쵸? 일반적으로는 못 풉니다. 내가 자주 했던 소리 있잖아. 정말로 연립을 해가지고 B 좌표 구할 수 있겠나요? 못 구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좌표를 구해서 정말 요것 자체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 요 길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당연한 소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는 지금 A의 Y좌표는 N이라고 주어져 있죠. 지금. 그쵸? 자, 그럼 당연한 소리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는 N이야. A의 Y좌표.
요 길이는 n-1이네요. 그 문제 끝났네요. 왜? 여튼 우리가 관심 있는 이놈, 우리가 관심 있는 이놈이 지금 얘잖아, 그치? 확실한 건 얘가 n-1보단 크고 n보다는 작다는 건 확실하네요.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요 확실한 요식, 여기 n자리에 뭐 넣어야 여기에 들어가냐고. 그 소리가 됐네. 오케이? 2부터 7까지. 다시 뭐라고? 요식은 확실하잖아. 근데 요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요놈 확실한 요놈 n자리에 뭘 넣어야 그게 요 범위에 포함되냐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n에다가 2부터 7까지 넣어야 되네요. 이거 다 더하면 27. 쉽고